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다, 궁금했다라고 하시면 궁금했던 점들을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매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라고 궁금한 점들 구체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써주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 저희가 잘 확인을 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소개해드릴게요.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에 진심인 우리 베테랑 전문가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LG전자, 대신증권, 위메이드,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손윤호 팀장의 픽은요. 신테카바이오, 동원시스템즈, 파인디지털, 스튜디오 드래곤, 현대차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체크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입니다. LG전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LG전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지난주 애플카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애플카 이슈를 좀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건데 애플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언론의 보도인데 지금 이번 올해도 계속 언론 보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애플이 나온다는 얘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LG전자가 전장 사업 부분들이 올해 흑자 전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회사로부터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LG전자를 애플카 이슈로서 단순하게 볼 것들이 아니라 애플카와 LG전자 어떤 관계,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성은 없습니다만 LG전자가 그동안 좀 많은 돈을 쏟아부었던 전장 사업 부분, 이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흑자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그렇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가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카카오도 그랬고 LG화학도 그랬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비용이었다가 흑자로 전환된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이다라면 애플카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저는 카카오나 LG화학의 흐름 못지않게 중요한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LG전자가 나아갈 방향은 전장 사업이고요. 관련해서 모든 그 계열사들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이제 흑자 전환됐다. 그렇다면 다른 그룹과 차별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소개해 주셨습니다. 애플카 이슈보다는 이 전장 부품 자체의 이 앞으로의 성장,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오히려 이거에 주목해보자라는 차 소장님의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신테카바이오인데요. 신테카바이오요. 오늘 그 뉴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월요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아주 상승 동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바이오 벤처 회사이고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AI 기술을 통해서 신약을 연구 개발한다기보다는 그 신약에 필요한 요소를 찾아주는 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학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이 코로나19가 불러온 교훈과 공학혁신 방향 보고서에 딱 6가지 혁신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AI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약물 발굴 분야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테카 바이오 좀 기술력, 성장성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 JW 중해제약과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공동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네. 이 JW 중해제약이라고 한다면 긴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 치료제 관련한 좀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도 3,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이런 JW 중해제약과의 안정적 JW 중해제약의 안정성과 신테카 바이오의 성장성의 그 시너지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윤호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갈까? 이번에는 차용조 소장님이 증권주를 하나 가져오셨네요. 예, 대신증권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행주를 제가 간간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신증권의 배당 수익률 정말 좋을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배당 수익률이 좋았고요. 대신증권이 아무래도 대주주가 이제 거의 뭐 개인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증권주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손에 꼽는 그 증권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좀 구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내년도의 증권주들의 향배는 아직까지 좀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주가는 떨어지고 동일한 배당액이라면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전부터 대신증권을 여러분들이 쳐다보실 게 아니라 대신증권이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징후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놔두셨다가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간을 적절하게 잘 노리셔서 배당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거의 5% 이상 배당 수익률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투자에서 5% 수익률이라면 은행 수익률보다 높은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서 단기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올해 일단 사상 최대 이익을 구가했다라는 점,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를 살펴봐야 되는데 차용조 소장님께서 배당주 중에 하나 대신증권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손윤호 팀장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동원 시스템즈 동원 종목입니다. 시스템즈. 종합 패키징 및 첨단 소재 전문 기업으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이 동원 참치 캔을 동원 시스템즈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런 종합 패키지 첨단 소재 기업에서 2차 전지의 변모를 발표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 위치한 자사 공장 단지에 약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캔뿐만 아니라 2차 전지용 셀 파우치 생산 시설을 증설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좀 변모가 되어 있는데 신규 공장도 좀 완료된 생산 라인부터 시제품을 생산할 거고 시제품을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면서 정통 유통 화학업에서 2차 전지 섹터의 변모가 기대가 됩니다. 이에 맞춰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평가 맥도를 보유하고 있고 소규모 M&A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반도체나 실적 안 나오는 제조업체에서 뜬금없게 제약 바이오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화학업에서 음식료 포장재에서 제약 화학, 2차 전지로의 연관성 있는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장세가 주목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지지관 테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이 형성된 눌림목 구간에서 매집하면서 향후 4, 4분기 실적 발표나 연간 실적 발표나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순환매 다시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원 시스템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차 전지 셀 파우치까지 좀 연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영린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위메이드 네, 좀 말씀드리면 위메이드요. 예, 위메이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은 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위메이드가 메타버스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대장주가 지금 현재 4%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변주들은 현재 5에서 7% 가까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메이드가 쉬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조정의 시작이냐, 꺾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부터 조정의 시작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거, 이렇게 큰 변동성을 그 오전 내내 지금 이제 유지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잘 이제 빠져나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오늘 장중 변동성이 무려 거의 9% 정도 되거든요. 3.6%까지 올라가다가 5.6%니까 거의 9% 가까이 변동성. 그러니까 하루에 10% 정도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10% 정도 이제 매물이 이제 출회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밑에서 사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세력 어떻게 볼까요? 수급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추격 매수는 일단 자제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매도 이후에 등락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리시는 것도 좋고,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좀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은 종목군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위메이드가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코스닥 쪽에서 이런 NFT나 메타버스와 엮여 있는 게임, 엔터,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이게 조정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일단 잘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일단의 흐름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듯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손윤호 팀장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파인 디지털. 파인 디지털이요? 네, 유무선 통신 장비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골프가 측정기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MZ 세대 분들 골프장 많이 다니실 겁니다. 그래서 골프 측정기에 대한 매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 종목으로 제가 분류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좀 애플 관련 종목들이 올해 연초에는 좀 소재 관련으로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자율주행 관련, 물론 그 애플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언론사의 발언이고, 워낙 그 언론사 측에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부분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빠르게 현실화가 될 것이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정도 뉴스는 기대감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플이 뭐 부가적인 의견을 내준다라거나 하면은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메퍼스가 아틀란을 통해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아틀란을 통해서 애플의 실제 국내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빠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좀 코스닥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인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번 주에 좀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지지관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업종 대비 저평가한 매력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가치 투자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인 디지털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자라는 손윤호 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저희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 0.07%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0.03%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오늘 조금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0.37% 하락세인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8% 상승인데 지금 코스닥은 1.67%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차영조 소장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메타버스를 건드렸으면 2차전도 건드려 봐야 되겠죠. 네. 예. 오늘 이것저것 건드시네요. 예, 뭐 다른 분들 쉽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이데일리에서는 뭐 이런 거 과감하게 건드려 주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건드려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예, 많이 빠집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좀 많이 빠집니다. 에코프로도 현재 제가 위메디에서 에코프로를 정했었던 것은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장주가 현재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주변주보다는 조금 낙폭이 조금 줄죠.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변주들의 어떤 변동성을 더 키워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 근데 에코프로와 메타버스는 결이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메타버스나 2차 전지나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조정이 단기간에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근데 2차 전지와 메타버스가 좀 다르다라는 것은 2차 전지는 조정폭이 어느 정도 이어지면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엔터 게임주들이 NFT 메타버스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실체가 뚜렷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모호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확장성, 소재에 대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결국 실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점을 노리시는 것도 좋죠. 하지만 지금 이번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나 메타버스가 변동성이 확대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일단은 내가 기다릴 것인지 팔고 다시 살 것인지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BM도 5% 가까이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2차 전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차는 약간 느끼게 되니까 대응 방법은 약간 달라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위메이드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차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 이번에 콘텐츠 관련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오늘 콘텐츠주들도 많이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선은 제가 뭐 컨텐츠 관련해서 뭐 달려 나가고 있는 뭐 대장주를 갖고 왔다라고 오늘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제가 2등주, 3등주 그다음에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 기회를 잡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네.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눌림목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한 뒤에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선 오늘 좀 컨텐츠 관련 종목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낙폭을 크게 보여주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눌림목 만들 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뭐 제2 컨텐츠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제가 뭐 드라마 리스트 말씀드리면서 좀 성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안정성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외인과 계열의 쌍끌이 순매수 들어오면서 굉장히 단단한 하방 지지하기 위한 수급 들어온 모습 보여주는데 오늘 좀 조금 이탈한 모습 보여줘 좀 보수적으로 보시기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네. 증권사에 좀 적극적 리포트를 말해주고 있는데 2022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에 대해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수급 동향일 듯하고요. 지금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랑 그다음에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이슈 체크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콘텐츠주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데 그래도 실적 받쳐주고 있고 수급도 잘 붙어주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눌림목 매수를 해볼 찬스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셨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네요. 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강한데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한 이슈는 저는 거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SK텔레콤이 그러니까 인적 분할 그렇죠. 상장이 되고요. 그 인적 분할 상장 이후에 SK그룹 내에서 SK하이닉스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상승폭을 계속 탄력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7.6%대까지 상승세 이어가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SK텔레콤의 상장과 다시 거래 재개와 관련된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손 팀장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요. 일단 기본적으로 완성차 제조업에 대해서 좀 현대차 보유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현대차를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일단 자사주 매입 이슈에 맥점이 잡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롯해서 외인과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11월 초반에 맥점 잡고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뭐 폭발적인 상승세보다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좀 사골식 우려먹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네.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까지 마지막 10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두 종목은 두 분이 또 시총 큰 종목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신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면 될 텐데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뭐 이익 개선되는 LG전자를 탑픽으로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를 탑픽으로 차영주 소장님은 꼽아주셨고요. 손 팀장님은요? 저는 사전에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현대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니까 바꿔볼까요? 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는 좀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도 좋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매수할 수 있는 좀 찬스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탑픽 종목을 바꿔주셨습니다. 차 소장님은 LG전자 그리고 손윤호 팀장님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오늘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전략, 좋은 시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를 소개받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